은박 매트 시댁, 이 집에서 자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된 새댁입니다. 우리 부부는 남편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밝은 성격, 경제관념까지 뚜렷한 남편을 보고 제 친구와 부모님은 집안이 너무 기운다며 말렸지만 사람 하나 보고 가는 결혼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상했던 건 결혼식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남편이 자기 집 인사를 자꾸 미루는 겁니다. 남편이 집으로의 초대를 그토록 망설였던 건 누구보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내는 물론 장모님까지 보통 사람 이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분들이기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시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남편에겐 큰 수치이자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괜찮다, 마음의 준비 다 됐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 안 변한다는 확답을 주고서야 겨우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남편 집에 들어선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바닥이며 가구며 모든 공간에 물건이 층층이 쌓여 있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생선 썩은 내 같은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TV에 나오는 쓰레기집 정도는 아니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거실, 주방, 방마다 은박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방 돗자리 위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돗자리가 깔리지 않은 방 가장자리를 보니 고춧가루, 말라비틀어진 밥알, 머리카락, 정체불명의 과자 부스러기들이 뭉글뭉글 쌓여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밥은 꼭 먹고 가라는 말씀에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고백하더군요. 너 오기 전에 자기가 다 버리고 청소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다 쓰는 물건이다.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난리를 치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요. 결국 명절에 잠은 자지 말고 인사만 드리고 오자며 저를 설득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첫 추석이 다가왔고 신혼집에서 편도 5시간이나 되는 거리였고 혼자 계신 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려 하룻밤 자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익숙한 듯 짐을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저를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기 싫어했던 제 마음이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려고 청소기를 찾았는데 청소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얘 우리 집은 청소기 필요 없다. 하시더니 은박 돗자리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가 툴툴 털고는 다시 그 자리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평소엔 빗자루나 걸레로 돗자리 위 먼지들을 벽 쪽으로 쓱쓱 밀어 넣는다고 하시길래 그럼 저 벽 쪽 먼지는 언제 치우냐고 했더니 석 달에 한 번 정도 치운다더군요. 제가 오늘 싹 치우겠다고 하니 아직 깨끗한데 왜 유난을 떠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부엌이며 방이며 자고 가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언제 빨았는지 모를 냄새나는 이불과 얼룩진 베개, 쩍쩍 달라붙는 주방 바닥. 전을 붙이려고 꺼낸 후라이팬은 코팅이 다 벗겨져 찐득찐득했습니다. 제가 보낸 새 후라이팬은 어딨냐고 여쭤보니 아직 쓸만한데 왜 새 걸 쓰니? 하시며 싱크대 구석에 뜯지도 않은 상태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우리 엄마 새 거 절대 못 뜯는답니다. 명백한 저장 강박이었죠. 설거지는 탑처럼 쌓여 있는데 세제도 없이 물로만 헹궈 끈적거리는 그릇들을 보니 손끝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안 좋고 돈 아깝다며 평생 이렇게 씻었다고 자랑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딸들도 엄마 집 더러워서 손주들이 안 온다는데 창문까지 못 열게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들어온다며 환기도 못 시키게 하니 집안은 눅눅하고 벽지는 들떡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소파 머리 부분은 머리기름으로 맨질맨질한 때자국이 가득해 몸 붙일 데가 한 군데도 없었죠. 하이라이트는 저녁 준비 때였습니다. 국간을 보신다며 침 묻은 숟가락으로 한 입, 두 입, 세 입을 싹싹 빨아 떠드시고는 그 숟가락으로 다시 소금, 설탕, 간장통을 휘저으시는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 같았습니다. 시금치를 묻히시며 참기름을 넣다가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이 조금 흘렀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참기름 병뚜껑을 혀로 핥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원래 저러신다며 말해도 안 듣는답니다. 어머니는 그 숟가락을 제 입에 들이밀며 간 좀 보라고 하셨고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더 잘하시겠죠. 저는 겨우 거절하고 밥상을 받았지만 끈끈한 숟가락으로 먹는 밥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화장실은 정말이지 부엌보다 더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치는 곰팡이 냄새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는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두껍게 찌든 때자국이 층을 이루고 있었죠. 타일 틈새마다 검은 곰팡이가 꽃을 피워 눅눅한 악취를 뿜어내고 있는데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는 다 쓴 치약 껍데기 수십 개가 잘린 채 쌓여 있고 어머니는 그걸 손가락으로 파서 쓰면 한 달은 더 쓴다며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더군요. 밤새도록 냄새 풀풀 나는 이불 대신 제 겉 옷을 덮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마주한 화장실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변기 뒤 바구니에 담긴 수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해진 천 조각들. 어머님은 휴지 아깝다며 용변 후에 그걸로 닦고 다시 빨아서 쓰신다는 거였죠. 어젯밤부터 참아온 구역질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정체 모를 비닐봉지며 부엌은 애교 수준인 화장실의 실태를 보고 저는 이혼을 각오하고 다 버리고 청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폐물이나 현금이 집에 있는지 확인한 뒤 당근에 글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집 수준 청소 도와주실 분 3분 급구. 시급 2배 드려요. 정리 잘하시는 분 우대. 알림창이 불이 나더군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모시고 다른 지방 여행 가서 밤 10시 전엔 절대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방문하신 아주머니 2분은 정리 노하우가 엄청난 베테랑이었는데 냉장고와 서랍장을 열어보시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0시 전까지 은박 돗자리까지 싹 다 버려달라고 부탁드렸죠. 저는 대형마트에 가서 새 이불과 식기, 생필품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왔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카페 케이크와 음료를 사드리니 너무 좋아하며 여행을 즐기셨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 정말 황당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는 유통기한이 10년 지난 한약 봉지들과 형체를 알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검은 비닐봉지들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봉지를 열 때마다 터져나오는 악취에 전문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마스크를 끼고도 헛구역질을 하셨죠. 베란다 구석 짐더미 아래서는 곰팡이 핀 옛날 신문지 사이에 남편이 초등학생 때 입던 찌든 때 가득한 속옷과 양말, 결정타는 창고 밑바닥에서 나온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묵직한 무게의 돈인가 싶어 열었더니 웬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입으셨던 속옷과 양말, 그리고 심지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쓰셨던 일회용 기저귀와 붕대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을 넘어선 기괴한 집착에 청소업체분들도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싱크대 및 장식장 안쪽에서 발견된 뜯지도 않은 수십 통의 식용유와 세제들이었습니다. 돈 아깝다며 세제도 안 쓰시는 분이 사놓기는 엄청나게 사 모으셨던 거죠.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안방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낡은 박스였습니다. 거기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머리카락 뭉치와 손톱들이 휴지에 쌓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신체 일부를 함부로 버리면 복 나간다고 30년 넘게 모아오신 거였어요. 창고한 비닐에 쌓여있던 몇 년은 좋게 방치된 듯한 곰팡이가 피냉주와 수세미, 이름도 모를 플라스틱 용기들이 검게 변색된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건 관리되지 않은 시간이 그대로 쌓여 만든 잔해였습니다. 제가 직접 마스크를 쓰고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무려 100리터 쓰레기 봉투 2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밤 10시 정각, 집안은 환골탈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여행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집 앞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겠다며 억지를 부리거나 난동을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청소 아주머니들과 함께 그 무거운 봉투 20여 개를 끌다시피 해서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전부 옮겨놓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아예 띄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멀리 치워버린 것이죠. 마지막 봉투까지 분리함에 던져 넣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지옥 같던 공포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갈 때쯤 드디어 여행을 마친 어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내 보물들 다 어디 갔냐며, 내 재산 누가 다 버렸냐고 통곡을 하시는데 남편도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세균이랑 같이 사시면 금방 병드세요. 제가 다 치웠고 새 걸로 채워놨으니 이제 깨끗하게 사세요. 만약 다시 은박 돗자리 깔고 쓰레기 모으시면 저 이제 이 집 절대로 안 오고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남편 인생도 제 인생도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가지는 꼴 못 봐요. 남편도 옆에서 어머니를 붙잡으며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나도 이 집 올 때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 엄마가 저 썩은 것들 보물이라고 끼고 살 때 수진이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울었단 말이야. 계속 이러면 나 정말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어머니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집안에 흐르던 기운을 다 쫓아냈느니 복이 다 나갔느니 하며 저주 섞인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준 덕분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어머니를 설득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장 강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도 달려와 제 손을 맞잡으며 말하더군요. 올케 정말 고마워. 우리가 못했던 일을 올케가 해냈네. 그동안 미안했어. 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부터 가사 도우미 비용을 본인들이 n분의 1로 분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써서 집안 청결을 유지하고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기로 한 거죠. 남편과 제가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장 강박은 병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참으면 결국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 드러내고 소독해야 비로소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